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지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면은 부동산에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목이 땅입니까 토지입니까? 저는 땅도 아니고 토지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2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8명의 사람인데 한 명은 진짜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지멋대로예요. 왜냐? 주인도 없어. 그 다음에 몇 사람은 뭐냐? 잘생긴 편인데 주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하나는 전혀 안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서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명, 이 정말 잘생겼고 그 다음에 주인도 없이 지 맘대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8개 지목에서 대지라라고 우리는 지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할 때 대지가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봐보자 이거예요. 27명은 그래서 한 개를 향해서 전부 가려라고 그래요. 어디로? 도로도 대지로 가려라고 그래요. 임야도 대지로 가려라고 그래요. 농지도 대지로 가려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대지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관리하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다 그러면은, 도로가 대지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도로법 보고, 자기를 관리하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보고 물어봐야 돼요. 저요 대지로 가고 싶은데요, 가도 돼요? 그러면 도로법에서 오케이, 국토관리법에서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대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됩니까? 농지입니다. 농지 주인은 누구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보고, 농지법님 저 대지로 가고 싶은데요, 갈까요 말까요? 간마. 그러면은 뭐냐? 농지 전용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돼.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산의 주인이 누구야?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관리법 보고 저요 대지로 가도 돼요? 그러면은 산지관리법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산지 전용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못 가. 안 돼.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 NO. 그러면은 대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지금 얘기한 27개 지목에서는 한 명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한 명이다라고 우리는 대지는 정말 잘생겼고 주인이 없어서 지 맘대로 해서 최고냐?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보자 이게요. 자, 학벌 좋고 잘생기고 지 맘대로 한다고 출세합니까? 못 배우고 못나고 주인 말을 꼬박꼬박 그 복종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출세 못해요? 땅이다라고 그러는 건, 땅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대지만 출세하는 게 아니고, 대지만 대박나는 게 아니고, 다른 27개 지목들도 대박이 난다. 아니면은 더 대박이 나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대지가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규제가 강합니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박이 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면 다 대박이 나냐? 아니에요. 자, 상업지역 좋은 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다. 상업지역에서 대박나?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그냥 올라가고 이용에 대한 효과뿐이 없어요. 토지 자체에서 대박이 날라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되면 이거 몇 배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상업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몇 배가 올라가요? 그건 아니다. 바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박은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냐? 대지가,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대박 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봐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 서울대 나오고 잘생기고 배운 거 많고 돈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많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 아니다 이거야. 대학 못 나온 사람도, 좀 얘기한 못생긴 사람도, 그
그 다음에 부모한테 돈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대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잘생기셨어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재산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면 후천적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대지 가지고 성공을 할 확률보다는 나머지 27개 가지고 27개의 지목 가지고 성공을 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지는 지목이라고 그러는 것은 땅도 아니고 지금 얘기한 토지도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봐야 되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 정도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땅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보통 얘기하죠. 학벌하고 얼굴이 밥 먹여주냐 라고 그러듯이 지목이 밥 먹여주느냐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얼굴값 한다라고 그래요. 사람 보통 잘못 봤다 그러죠. 야, 이번에 뭐 이 무슨 나무게 뭐 어금니인지 뭔지 생긴 거 보면은 아이 뭐 순하고 둥글둥글하게 아주 뭐 저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얼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속에 흉악한 마음이 가슴 속에 흉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고 머릿속에 흉악한 범죄를 구상하고 있다고 얼굴 봐서 지금 여러분 판단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생겼다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얼굴값 하냐? 그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얼굴값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뭐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슴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그걸 머리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잘못 봤다 그러는 것처럼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대지를 바라다보고 이 땅은 성공할 거다.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얼굴만 보면 그래서 이게 지적의 땅이에요. 땅에 대한 호적이에요. 그 머리도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그 땅의 진정한 마음을 보려면 이게 땅의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계량 분석으로 시계열 분석이라고 그랬죠. 최근에 나오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이거 한다고 땅이 보여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의 미래 가치를 보는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이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라. 우선 지목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도에 조선토지조사령이라고 있습니다.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해서 18개 지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일제가 땅에 대해서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개념으로 지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사람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이름 보고 뭐 성명풀이 하대요. 사람의 이름 보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쁘면 대통령 못 되고 거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노력 아니에요. 본인의 머리, 본인의 가슴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과세 목적으로 위해서 탄생된 게 지목이에요. 이걸 땅의 경제적 가치 뭐냐면 야, 네 땅은 얼마짜리인데 넌 마 세금 내. 이거를 포탈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땅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목은 이름이야, 이름. 전혀 지목이 땅의 앞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을 땅으로도 보지 말고 토지로도 보지 말아라.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알으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봐보자. 우리는 땅꾼이 보는 지목이다라고 그런 건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에서 나오는 이름이다. 이거 이제 간혹 가다가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황막사라고 있어요. 검색어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황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인 최초로 중국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 심은 지가 벌써 17년, 18년째입니다. 작년도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비영리 단체라고 그래서 뭐 돈 내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누구처럼 기부금 내라 이런 거 없으니까 염려 말고 들어오세요. 와서 보시면 그래요. 어떻게 NGO 단체, 비영리 단체에서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정보, 토지에 대한 자료 정보만 이렇게 그득합니까? 깜짝 놀라는데, 아니 뭐 NGO 단체는 맨날 뭐 가서 뭐 불우이웃 돕기 하자, 무슨 뭐 화면에 봐보면은 뭐 밥도 못 먹어서 뼈만 남으네. 나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료 정보가 많습니다. 검색어로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치면은 얼마든지 들어오시고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자, 제가 파주 봉일천 초등학교 나오는데 저희 동창 중에 지숙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춘자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면 춘자가 이쁠 것 같아요. 지숙이가 이쁠 것 같으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춘자가 더 이쁩니다. 이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목이란 여기 나온 것으로 28개 지목이 나왔지만 처음서부터 과세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땅이 좋고 나쁨을 지목으로 절대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얘기한 지목을 처음에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남들 지목 강의하는 거 저 들어봐 보세요. 뭐 지목에서 뭐 전이란 뭐 1년생 작물로 물을 이용하지 아니어서 뭐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 저 그런 강의 안 한다고 했죠. 이제 이따 나올 때 한번 봐보세요. 이게 28개 지목입니다. 이 28개 진짜 지목을 잘 보려면은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의 주인이 어느 법인가를 알아야 돼요. 목장용지의 주인이 뭘 것 같아요? 혹시 공인중개사 뭐 여러분들이나 뭐 부동산, 이게 초지법입니다. 초지법에 목장용지는. 초지법 가지고 지금 얘기한, 야, 나 목장용지인데 대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 허가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전 같으면 뭘 것 같으세요? 염전 같으면 국유재산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되지. 염전은 무슨 저 물을 이용해서 뭐 소금을 채취하고 뭐하고 그걸 강의라고 합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언가를 진짜 알고 그래야 땅이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봐보면은 여기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조금 이따 보자 이거. 자, 28명 중에 가장 잘생기고 지 맘대로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라고 그랬죠. 대지. 근데 원래 이제 28개 지목에서는 이렇게 대자 요거 하나만 쓰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가로를 쳐놨어요. 대지. 얘는 특별한 법령이 없어. 무슨 얘기냐? 주인이 없다는 얘기야. 대지를 관련. 지목이 대지면 간단하게 하면 건축법에서 집을 짓는 것뿐이에요. 농지는 농지법에서 집 짓는 게 아니야. 농지는 우선 어디로 가야 돼? 대지로 가야 돼. 그 대지로 가려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농지법님 저 대지로 가도 됩니까? 그래 가라.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가 나오는 거란다니까. 그 대표적인 법령. 그래서 지목 변경의 총 목표는 뭐냐? 27대 1이야. 27대 1이라는 건 지목은 28개죠. 28개 중에 1개가 대지야. 그러니까 나머지 27개는 전부 대지로 가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대지로 돼 있다. 당연히 최고의 법이니까는 그러면 최고로 대박이 나냐? 아니란다니까. 27개 주제가 많은 거 주인 보고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주인 보고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데 오케이 해주면은 전용이 되면은 그때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란다니까. 토지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야 나는 거 귀찮아. 그거 뭐 전용허가 받고 그러면 대지 찾으시면 돼. 그 대신 뭐야? 가격 비싸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별 규정이 별로 없어요. 이 이제 개별법과 개별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계획과 공간계획법,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웬만큼 지적 수준이 올라가시면 그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니까는. 그래서 이게 뭐냐, 건축 규정에 의한 행위만 있다면 그냥 개발이 가능한 게 대지예요. 형질 사업의 목표는 결국은 20대 1, 즉 대지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럼 농지가 형질 변경되었다고 지목이 대지가 되는 거냐? 전혀 아닌 거예요. 농지 주인 보고, 자, 농지법님 저 대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 나와. 그런다고 대지가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건축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건축행위가 일어나서 이거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쳐야만 바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대지로 가면은 제일 먼저 지목 변경이라는 절차가 갈 필요.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형질 변경은 누구 보고 물어봐야 되냐? 자기 주인놈 법 보고 물어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도로 그러면 도로법 보고, 철도 그러면 철도법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그러면 학교 법률 요거에서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 그러면 공장에 관련된 법령 보고 물어봐야 돼요. 나 대지로 가도 되냐?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잘 들으셨죠? 지 맘대로 하는 거, 말을 듣는 둥 마는 하는 거, 반드시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공장용지, 잡종지, 양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듣는 경우도 있고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대27로 대지로 전부 가려고 한다 라우리는 거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바로 뭐냐, 공부상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27개 지목이 대지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예요.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가 공인중개사분들은 토지 이용의 3대 원칙이에요. 지목 변경이냐, 형질 변경이냐, 용도 변경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등으로 땅이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는데, 이때 바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걸 반드시 득해야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재,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건 5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선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를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으셨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봐보자 이거야. 다시 한번. 지목 변경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사람 힘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얼굴에다가 성형수술한 거예요. 형질 변경도 돈이, 인력이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돈도 안 들이고 힘도 안 들이고 자연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냐, 용도가 변경되는 거,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제가 맨날 얘기한 게 있죠. 강의 이걸 뭐 쭉 들으시는 분들, 용도 변경 강의가 진짜 땅 강의고 진짜 토지 강의입니다. 알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거는 일종의 얼굴에다 칼 댄 거예요. 저처럼 광대뼈 터나면 광대뼈 자른 거고, 눈 찢었으니까 눈에다 쌍꺼풀 수술하는 거고, 이러한 게 하는 게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다고 미남 됩니까?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로 가지고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은 나이 들어서도 변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40 넘으면 첫 인상이 자기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용도 변경이라는 건 처음엔 뭘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면은 용도 변경, 간단하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목이 뭐 필요 있어. 농지면 어때? 이미 내 땅은 상업지역이야. 지목이 지금 얘기하는 꼭 대지어야 돼? 아니, 필요가 없어요. 지목이 임야면 어때? 임야니까 싸게 샀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게 최고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변 지역이 전부가 100만 원이야. 근데 내 땅에다가 형질 변경해서 지목 변경 해놨다 그래서 내 땅이 200만 원에서 나 혼자만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인정해 주려고 그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치 땅 그러면은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이 최고인 양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복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그거 하면 뭐랍니까? 주변 땅은 다 100만 원인데 내 땅값만 150만 원 인정을 안 해준다는데 제일 좋은 건 주변이 전부 100만 원인데 나하고 같이 1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정으로 볼 때는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는 걸 지역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장 어려운 강의가 용도 변경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자, 오늘도 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이거를 녹화하는데 오전에 강의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국토 정책론이에요. 지금 2학기가 국토 정책론이에요. 1학기가 토지 개발론입니다. 이 국토 정책론에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마침 인터넷 방송이라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좀 해도 괜찮으니까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분들 잘 아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어요. 국토 정책론에서 도시개발론은, 도시개발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도시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과거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사놓으면 어떻게 돼? LH에 와서 수용을 했다니까. 그래놓고 일괄적으로 밀었어. 그리고 일괄적으로 특지 조성했어. 이와 같은 방식인데 이게 특지개발 촉진법에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젠 땅을 사면 환지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직도 혹시 제자리 환지 이미 2012년도 9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2013 법에서 제자리 환지라는 게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잠깐 그랬었죠. 이제는 면적 환지가 아니야. 금액 환지야. 야, 네 땅값 얼마야? 난 2억이에요. 넌 얼마야? 1억이에요. 그러면 옛날은 간보일이라는데 간보일이라고 안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넌 50% 줄게. 그러면 2억짜리 1억으로 주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1억짜리는 얼마야? 5천만 원으로 가는 거야. 옛날에 면적으로 주던 방식이 아니란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정비사업 얘기했습니다. 정비사업에 최근에 나온 정비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우리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법령, 정확하게 2013년도에 만들어 놓은 법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를 걸고 나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 이제는 재개발을 해먹을 때는 다 해먹었다. 재건축도 해먹었다. 뉴타운도 해먹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해먹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 사업도 지금 이제 하기는 하지만 이제 웬만큼. 그럼 나머지 찌끄러기 동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뿐이 없다. 왜냐? 뉴타운도 안 돼. 재개발도 문제 있어. 재건축도 문제가 있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정책이다라는 건 뭐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해야 도시재생 사업이 이해가 되지. 도시재생 사업은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땅이 보이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땅에서도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인위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저거에서 하는 거예요. 손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지역이 좋아지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게 진짜의 땅값이 올라가는 행위다라고 이제 보셔라 이런 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지목해설에요. 그 다음에 흔해 빠진 농지와 임야를 보자. 제일 먼저 28개 중에 지목에 이제 대지에서 전 설명 안 해요. 답 지금 얘기 안 해요. 과수원 얘기 안 해요. 다만 여기서 내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농지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 논밭에다가 과수원이 농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논밭 과수원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지금 얘기한 농지법이에요. 알으셨어요? 농지를 할 때는 농지면 어떠니까 농지법을 찾아봤더니 이 농지는 대지로 가도 된대.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가 뭐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 만들어 놓습니까? 이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야 나는 농민인데 농사만 져가지고는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유명한 뭡니까? 펜션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 펜션이다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정비법이 있어요. 농어촌 정비법에 봐보는 뭐가 있냐면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합니다. 원래 펜션이라는 용어는 제주개발특별법에서 펜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농어촌 휴양시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에 들어가냐? 민박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게, 민박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 농어촌 정비법을 보셔야 돼요. 어느 법이 있어요, 그게? 한계농지 들어보셨죠? 주말농장 들어보셨죠? 주말농장. 주말농장 하고 싶어? 그럼 뭐 가지고 할 거예요? 농지 가지고 주말농장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농어촌 정비법을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주말농장, 관광농원, 관광휴양단지, 지금 얘기한 대로 민박, 이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목해설이지 뭐 농지란 뭐 물을 이용해서 1년생 작물을 대접하는 게 답이고 논이고, 뭐 지금 얘기한 물을 대지 아니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배워가지고 뭘 합니까? 그린다고 땅이 보여요? 내가 이 농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할 수 있는 걸 갖다 지금 다른 법에서 해 마라 이거를 하는 거,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목이 뭐가 필요 있냐 이거예요. 해당되는 그 지목에서 주인장이 어떤 놈인가, 흥부냐 놀부냐 누구냐,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지목 보는 습관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자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봐. 농지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하도 많으니까. 전닭 과수원 중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닭 이걸 보통 우리가 절대농지, 상대농지 아직도 많이 해요. 원래 1991년도에 농지법이 농어촌 정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만 해도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은 법에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 이걸 진흥농지라고 해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이걸 비진흥농지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밖에 농지라고 해놨는데 밖에 있는 농지예요. 열매자예요. 상대 농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절대 농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금도 법이 개정되고 내용이 바뀐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절대농지, 상대농지 제일 좋잖아요. 절대농지, 아이고 농사만 평생 져야 되네. 상대농지, 농사도 짓다가 다른 거로,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목에서 필요한 거지. 농지라 우리는 지목을 알아 모르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농지증이라는 건 뭐냐? 1948년도인가 아마 그렇죠. 48년도에 우리는 농지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법을 만들어 놉니다. 옛날에는 지주, 소위 말해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소수의 지주와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떻게 되면 소작농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삼정보라 우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지는 삼정보, 1정보에 3,000평이니까 9,000평 이상의 소유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유를 제한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야, 너 농지 얼마나 갖고 있어? 마자씨야, 너 3정보 갖고 있냐? 넌 농지 못 사. 라고 그래가지고 농지에 대한 소유를 제한했던 거예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 소유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은. 다만 농지를 취득할 때만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농취증 봐보면 검색어 쳐봐보세요. 엄청 많아.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경매나 공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자, 이 땅에 대해서는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걸 팍팍해서 아주 달달이 외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으세요? 왜 세상을 제가 원래가 그렇게 좀 이렇게 옹졸하다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범위가 좁았어요. 세상 그렇게 보지 말자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만약에 경매나 이런 데서 농취증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관할 여러분들 행정기관 앞이나 또 아니면 관할 법원 앞에 가면은 법무사 있죠. 법무사한테다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이거 농취증 어떻게 좀 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말고 와서 우리한테 오셔. 등기나 우리한테 하면은 내가 알아서 받아줍니다. 이게 필요지. 무슨 농취증 가지고 오늘도 검색을 해가면서 있어요. 지금은 농취증이라는 자체는 이제 쌀이 남아 돌아가. 이제는 농취증은 아무나 취득해도 돼야 돼. 이렇게 제도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2013년, 14년인가 이때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이다라는 전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농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다 농민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농민을 찾아야 돼. 자, 여러분 만약에 사업, 장사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무나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장사를 하시려면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야죠, 세무서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농업 경영체 등록이다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만 쌀 직분들 받고 유농지에 대한 휴경농지도 받고 비용도 받고 그리는 거 아닙니까? 농취증 갖고 있다고 농지 갖고 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당신 농지 갖고 있다라고 해서 농민 아니야. 가짜 농민이야. 진짜 농민이면 1년에 어떻게 됩니까? 120만 원어치의 저걸 한 달에 10만 원어치만 생산해. 벼를 생산하든 배추를 생산하든 콩을 만들든 뭐를 하든 1년에 120만 원어치의 바로 뭐냐면 농작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생산해낸다라고 그러면 당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농민의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야만 농업 경영체 등록을 갖고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농민이 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또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는 산, 임야다 이런 얘기예요. 산이란 뭐냐? 여기 나오죠. 임목, 대나무, 또 집단적으로 상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 잠어 있고 우선은 제일 먼저 축적과 그 다음에 지목상에 임야로 나와 있으면 임야로 그러면 그냥 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산은 뭐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산의 주인은 누구냐? 산지관리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네가 어떻게 전용을 할 거냐 이 절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와 산지의 두 얼굴에서 자,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라고 그랬죠. 농업진흥지역은 뭐냐? 평생 농사만 져야 돼요. 농업보호구역은 지금
이제 그 농사도 짓지만 다른 용도로도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근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 농지라고 하는 건 농사도 하라. 다른 거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용 산지 그러면 이거는 공원이나 이러한 경우만 공익용이에요.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는 나무를 갖다 재배하는 거예요. 이게 논밭 같은 농경지 같으면 뭐 농작물을 재배하듯이 산에서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게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 안에서 공장어가 나옵니다. 임산물에 대한 가공 공장. 그 유명한 뭐냐 가구 공장들 있죠. 이건 임업용 산지에서 공장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좋은 게 지목을 보는 게 아니고 산지관리법에서 뭐를 갖다가 하고나 허용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봐보시고. 그래서 농지 산지 요거 뭐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네요. 요번에 광천지만하고 2부 강의 때 이제 시작을 해드릴게요. 이 광천지는 간단하게 하면 온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먹는 샘물.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희석이 됐는데 옛날에 먹는 물의 최고 대표주자는 뭐예요? 석수죠. 석수. 제가 이 석수 공장을 만든 장본입니다. 이게 청원군 가덕면에 내암리라는 데 가면 이게 이제 공군 사관학교 있는데 지나가서 혹시 천주교 적으시는 분 미원면 있죠? 미원면 가다가 오른쪽에 이 석수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광천지가 튀어나왔다 라우리면은 이거는 무슨 뭐 온천이고 샘물이고 다 필요 없어요. 먹는 물에 관한 법률 또 지하수법, 온천법을 마셔야 돼요. 자, 광천지가 튀어나왔다라고 그러면 우선 무엇을 하냐? 아까 얘기한 온천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광천지가 튀어나왔다라고 그러면 1호부터 반경 1km, 2km 이내에는 전용이 금지가 되는구나. 먹는 샘물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광천지가 나왔다. 그러면 온천이다. 그러면 온천법을 적용해야 되구나. 그럼 온천법에서 개발하냐? 개발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온천이 나온다라 그러면 주변 지역이 대박이 터졌어요. 옛날에 가평의 북면이라고 있죠. 이 북면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온천을 갖다 사기꾼들이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이만한 통을 묻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펌프로 물을 끌어올렸어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이게 온천 터졌다라고 해서 이 주변 땅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온천이 나오면은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받아서 개발을 해야 돼요. 뭐냐? 전부 이 안에 있는 땅은 온천장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도로는 누가 만들 거예요? 차 대는 광장은 누가 만들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온천이 터지면은 뭘로 한다? 주변을 전부 뭐냐? 도시계획처럼 도시개발 사업을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그러면 옛날에는 온천이 터졌다라 그러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돼. 왜냐? 주변 땅값이 다 올라요. 근데 이제는 온천이 터졌다라 그러면 약 20%에서 25% 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온천 지역으로 고시된 데 가보세요. 주변 지역이 10만 원이면 한 6, 7만 원뿐이 안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는 온천이 터졌다라 그러면 쉿! 그리고 여 위에다가 온천으로 광천지로 고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 위에다가 그저 뭐냐 목욕탕 하나 지면서 목욕탕에다가 뜨거운 물 나왔네, 미네랄이 나왔네, 뭐 게르마늄이 나왔네, 뭐가 나왔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천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대형 목욕탕이나 찜질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 개발하는 게 최근의 추세인 거예요. 왜냐? 광천지로 고시받았다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야 돼요. 자, 1강은 여기서까지 하고 27쪽에 14쪽인데 2강에서 나머지 그 지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